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의 제도 두 번째 투상도와 단면도입니다. 선반 밀링 기능사에서는 투상도와 단면도를 같이 합쳐서 내용을 추려봤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있는 강의를 참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투상도와 단면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반 밀링 기능사에서는 도면을 해독하고 그리고 투상도나 단면도의 종류들에 대한 내용이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투상도 먼저 볼 텐데요. 도면에 있는 차원은 2차원이죠. 그냥 한 평면에 있는 종이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의 종이에 3차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투상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에 그림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투상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 이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도면에 표시를 해두면 이제 작업자는 또는 이제 가공자는 그걸 보고 어떤 입체를 상생해서 가공하는 그런 공정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상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정투상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죠? 기계제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투상법입니다. 그리고 등각투상도도 이제 시험 문제에 보기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등각투상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면과 평면과 측면을 하나의 투상면 위에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투상도라고 하면 삼각법과 일각법이 있는데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투상도를 그려내죠. 근데 등각투상도는 도면에 이렇게 그려요. 여기에는 정면,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 우측에서 바라보는 측면, 옆에서 바라보는 이 측면이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120도를 이루므로 등각이 되어서 등각투상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투상도는 투상면이 수평선과 경사되게, 이 정도로 경사되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60도나 45도 정도로 경사되게 그려서 정면을 조금 더 부각시키게, 물론 평면과 측면도 보이지만 정면의 모양을 부각시키게 그리는 방법을 사투상도라고 하고요. 투시도법은 원근감을 갖게 해서 시점에 물체 방사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주로 건축 토목의 조감도로 사용하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는 정투상도를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투상도에 대한 내용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정투상도에는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각법은 잘 사용하지 않고 삼각법을 자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물체를 삼면각에 놓고 투상하는 방법인데요. 중요한 것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우측면도를 사용하고, 그리고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쫙 펼쳐보면, 우유곽처럼 펼쳐보면 정면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우측면도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 평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각법의 기호를 알아둬야 하는데요. 삼각법과 일각법의 표시 기호가 있습니다. 삼각법, 일각법을 이제 표제란에 이렇게 글자로 일각법, 삼각법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기호로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기호를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기호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렇게 생긴 중간이 빈 원뿔에서 나왔습니다. 중간이 빈 원뿔. 원뿔을 여기를 정면도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면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삼각법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면을 오른쪽에 나타내 주죠. 오른쪽에 있는 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대로 일각법은 오른쪽에 있는 면을 왼쪽에 그려주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일각법보다는 삼각법의 형태를, 기호를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주 헷갈리는데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투상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합격 기능사 책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책을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뭐 직육면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합격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우리가 정면도로 할 때 위에서 본 면, 옆에서 본 면, 앞에서 본 면, 이 세 가지 면을 내 맘대로 정면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면도는 그 물체를 가장 명확하게 표시하는 면을 선정해서 하는 게 적합하겠죠. 그래서 책이라고 하면 책의 표지를 정면도로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선택하는 방법, 주투상도, 주요 투상도, 중요로 하는 투상도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투상도라고 하고요. 주투상도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평면도가 나오고 삼각법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우측면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평면도와 우측면도만으로도 그 물체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체의 모양과 특징에 따라서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그릴 수 있도록 그 물체를 좀 더 논란의 여지 없이 표현해내기 위한 방법들로 투상도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조투상도인데요. 경사진 부분은 삼각법으로 표시할 때 경사진 부분을 나타내기가 참 모호해요. 애매모호해요. 우측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정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측면도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평면도는 일그러지게 그려지겠죠. 근데 나는 이 경사면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 보조로 투상도를 하나 더 기울여서 그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사면에 직각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이렇게 그 경사면을 그려주는 방법을 보조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투상도는 경사진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경사진 부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다음 부분투상도, 물체의 전부를 나타내기보다 부분을 표시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운 경우, 지금 그림과 같이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을 그려보고 싶은데 전체를 그리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번거로움으로 따로따로 해서 부분을 가지고 더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분으로 자른 경계가 있겠죠. 그 경계는 파단선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부투상도, 국부도 한자로는 일부분을 국부라고 하죠. 구멍이나 홈 등 파여있는 한 부분을 도시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심선, 기준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 부분. 그래서 국부투상도. 이 부분투상도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투상도는 주로 키홈, 이런 키홈을 가공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국부투상도.
네, 부분 투상도는 부품의 어떤 일정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부 투상도는 조금 더 작은 부분, 특히나 구멍이나 홈 등을 일부분을 나타내 줄 때 단면을 그려서 단면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방법을 국부 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링 가공에서는 키홈 가공이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엔드밀을 이용해서 키홈 가공이 가능하므로 이런 국부 투상도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 투상도입니다. 네, 이게 정면도입니다. 이 그림이 정면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위에서 바라본 그림을 평면도를 지금 이렇게 그려놨죠. 근데 길이를 보니까 실제로 평면도를 그리면 그림이 오히려 짧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밖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실제로는요. 평면도를 정투상법으로 그렸을 때는 여기까지밖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길이에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투상도라고 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게 길이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얘를 여기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평면으로 내린 것처럼 생각해서 그리겠다. 그 그림 부분이 이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투상해 준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회전투상도 투상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형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볼 염려가 있을 때는 선을 표시해줘서 그 오해를 없애주는 그런 투상 방법이 회전투상도입니다. 부분 확대도는 일정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이 투상도의 종류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보조 투상도, 기울어진 부분을 투상해 줄 때, 그리고 부분 투상도에 별표를 했네요. 네, 보조 투상도, 그리고 키홈 등을 나타내는 국부 투상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투상법과 주로 삼각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투상도의 종류들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은 단면도인데요. 단면도는 이제 도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내부 모양이 복잡하거나 숨은 선으로 너무 많이 표시가 될 때는 아예 잘라서 잘린 단면을 보여주는 게 더 적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표시하는 것이 바로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내부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절단된 면은 잘려진 면을, 이와 같이 잘려진 면을 해칭이라고 하는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45도 기울어진 경사진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해칭을 나타내 줍니다. 해칭이 없는 곳은 잘려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구멍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부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이제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이제 기법이 해칭과 스머징인데요. 해칭은 가는 실선을 이용해서 45도로 빗금을 쳐주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칭은 그렇고요. 스머징은 내부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면을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스머징 지금 여기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색칠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잘려진 면이 색칠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해칭과 스머징으로 나눈다. 둘 다 역할은 잘린 단면을 표시하는 역할이고요.
근데 모양이 다른 것이죠. 해칭은 가는 실선으로 45도 사선을 이렇게 빗금치는 것이고, 스머징은 연필로 단면을 색칠하는 방법, 칠하는 방법이죠. 단면하지 않는 부품들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단면도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자른 그림을 전단면도, 온단면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온단면도고요. 한자어로는 전단면도라고 합니다. 2분의 1 절단한 게 전체 자른 것이죠. 그래서 전체 자른 걸 온단면도, 4분의 1로 절단한 것을 한쪽 단면도라고 합니다. 반단면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위에는 내부 모양, 안쪽 모양, 잘린 모양, 그리고 아래는 바깥 모양, 외부 모양,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죠. 안쪽 그림과 바깥쪽 그림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누워서도 볼 수 있어요. 오른쪽은 뭐 한쪽 그림, 왼쪽은 외부, 바깥 그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 단면도, 대신 얘는 부품이 대칭일 경우에는 그리기 쉽지만 대칭이 아닐 경우에는 한쪽 단면도로 나타내기가 어렵겠죠. 다음 부분 단면도, 일부분만 단면한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이 부분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만 단면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단면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전도시 단면도, 이렇게 후크와 같이 일정한 단면 모양이 이렇게 원형 단면이었다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다시 원형 단면으로 이렇게 변하는, 단면의 형상이 변하는 부품이 있다고 하면 이쪽 부분의 단면과 이쪽 부분의 단면이 분명히 다른 것을 인지시켜 줘야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를 파단선을 그어서 이 부분을 90도 돌린 이 단면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여기도 파단선을 그어서 90도를 돌리니까 여기 단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더라. 그래서 회전을 해서 그려서 단면을 보여줬다 해서 회전 도시 단면도라고 합니다. 벨트 풀리나 기어 같은 구조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단면을 90도로 회전시켜서 표시함,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조합에 의한 단면도, 두 개 이상의 단면을 표시할 때 AB 단면도 보고 싶고 CD 단면도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단으로 표시를 해서 AB 부분과 CD 단면에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단면이 조합에 의한 단면도, 같은 말로 계단에 의한 단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면도 종류는 한쪽 단면도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회전도시 단면도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단면도에 대한, 단면도 종류에 대한 내용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투상도와 단면도 관련해서 기출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투상도, 단면도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투상도의 종류, 삼각법의 특징, 그리고 단면도의 종류, 해칭과 스머징의 형태, 이런 것들, 그리고 투상도와 관련해서는 투상법, 삼각법과 관련해서 그림을 주어주고 삼각법을 어떻게 배치하라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 보면서 투상법, 삼각법에 대한 투상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주 보는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을 꼭 한번 풀어보시고 그림과
직각으로 바라본 면, 정면도와 우측면도, 평면도 이런 부분들의 면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도형을 가지고 투상하라는 보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으므로 뭐 꼭 확인해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